이번 시간에는 자본의 분업과 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기업들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얻고 살아가고 있죠. 다양한 종류의 기업들이 어떻게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요. 기업의 소득 구조는 기본적으로 총 투입 비용이 있죠. 총 투입 비용과 이윤으로 나누어지죠. 사회 전체 소득 구조는 생산 자본의 소득 구조와 같을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사회 전체는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사회 전체 소득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일정 기간 소득 구조죠. 원료 투입 비용이 있을 테고, 작업 도구 투입 비용이 있을 테고, 인건비가 있겠죠. 이 세 가지가 총 투입 비용이 되죠. 그리고 남는 게 이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사회 구성원들은 다양한 자본에 참여하고 있어요. 생산 자본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고, 공적 자본, 정부에 참여하기도 하고, 대여 자본에 참여하기도 하고, 활동 자본에 참여하기도 하죠. 그래요. 그리고 참여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시장에서 필요한 것을 구매하고 있죠. 기업도 마찬가지죠. 다 시장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의 자본만 있으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근데 다양한 종류의 자본들이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자본들이 왜 있을까요? 자본이 분화된 거죠. 그래요. 자본이 분화된 거예요. 왜 분화됐을까요? 효율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생산과 소비가 더 용이해지는 거죠.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분화가 된 거예요. 하나의 자본만 있다면 소득 구조를 이해하기가 쉽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되겠죠. 작업도구 투입 비용, 원료 투입 비용, 인건비, 이윤이죠. 이거는 물통을 입체적으로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옆면만 딱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위에서는 입체적으로 본 거죠. 근데 이 앞면만 딱 놓고 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것을 4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작업도구 투입 비용은 하나의 물통, 원료 투입 비용도 하나의 물통, 인건비도 하나의 물통, 이윤도 하나의 물통으로 볼 수 있겠죠. 뭐 영어를 이야기는 어렵지 않죠. 영어의 약자죠. WTIC나 RMIC 이런 거는. 이윤은 프라핏에 P를 이렇게 따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인건비는 Personal Expenses, 원료는 Raw Material, 작업도구는 Working Tool, 투입 비용은 Input Cost 이렇게 되죠. 작업도구 투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영어 약자로 표시하면 WTIC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생산 자본 예전에 설명했죠. 활동 자본, 대여 자본 다 설명했던 거죠. 그래요. 하나의 자본이 만약에 생산 자본, 활동 자본, 대여 자본으로 나누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통에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요. 작업도구 투입형의 일부를 가져가겠죠. 생산 자본이. 활동 자본도 작업도구 투입 비용의 일부를 가져가죠. 가져가요. 대여 자본도 어떤가요? 대여 자본도 가져가죠. 작업도구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건물 기계 이런 게 다 작업도구인 거죠. 다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거기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작업도구 투입 비용은 모든 종류의 자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료 투입 비용은 어떤가요? 활동 자본이나 대여 자본에서는 원료를 사용하지 않죠. 생산 자본에서만 사용하죠. 원료는. 원료 투입 비용은 이렇게 생산 자본에만 가는 거죠. 생산 자본 소득 구조하고만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인건비는 어떤가요? 1인 기업이 아닌 이상은 다 통하겠죠.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가고 뭐 다 가는 거예요. 그래요. 이유는 어떤가요? 다 가겠죠.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업은 망하죠. 적자가 나면 망하죠. 이윤이 발생하지도 않는데 투자가 이루어질까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죠. 손해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본이 파괴되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면 뭐 사업 보고서가 있죠. 거기에 보면 재무제표가 있죠. 그래요. 더 어떤가요? 매출액이 있고 매출 원가가 있고 매출 총이익이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고 영업이익이 있어요. 현대차는 그래요. 생산자본이죠. 대한항공은 어떤가요? 생산하는 데가 아니죠. 활동자본이죠. 작업도구를 가지고 화물이나 사람을 운송하는 일을 하는 거죠. 활동자본이죠. 국민은행은 어떤가요? 대여자본이죠. 돈 빌려주고 그렇죠. 수익을 내죠. 물론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매출 원가로 표시하지는 않아요. 좀 다른 형식을 사용하는데 매출 원가를 구할 수는 있는 거죠. 한번 간단하게 구해본 거예요, 대충. 그래요. 현대차는 어떤가요?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이 있겠죠. 그래요. 대략 매출액이 50조 가까이 되죠. 50조 가까이 돼요. 영업이익은 얼마인가요? 7,680억이죠. 그래요. 매출 원가는 뭘까요? 매출 원가는 WTIC 작업도구 투입 비용 그리고 원료 투입 비용이겠죠. RMIC겠죠. 판매비와 관리비는 뭘까요? 뭐 인건비 이런 거겠죠. 뭐 광고비 뭐 그런 게 되겠죠. 영업이익이 뭐가 되나요? 이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볼까요? 현대차 사업 보고서를 보면 또 이렇게 주석에 보면 또 내용이 나와 있죠. 매출 원가를 이렇게 딱딱딱 매출 원가에 속하는 걸 분류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다 합쳐놨어요. 매출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 비용, 합계임 이렇게 나와 있죠. 원재료 및 상품 사용액은 뭘까요? 주로 원료를 가리키겠죠. 32조 가까이 되죠. 종업원 급여 이거는 인건비에 해당하죠. 관가상각비, 무용자산 상각비 이런 건 뭔가요? 작업도구 투입 비용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대한항공은 어떨까요? 대한항공은 제조 생산 자본이 아니니까 원재료 및 상품 사용에 이런 게 없겠죠. 한번 보니까 없어요. 뭐 급여 및 퇴직급여 인건비에 해당하는 거죠. 뭐 복리후생비 이런 것도 인건비에 해당하는 거죠. 쭉 보면 그래요. 원료에 해당하는 게 없죠. 연료 유류비는 뭔가요? 연료가 원료인가요? 원료는 가공 대상이고 연료는 가공 대상을 사용하는 작업 도구를 그렇죠.
작업 도구에 필요한 거죠. 연료도 작업 도구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국민은행은 어떨까요? 국민은행 역시 뭐 원료에 해당하는 비용이 없겠죠. 그래요. 종업원 관련 비용, 인건비에 해당하죠.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는 뭘까요? 작업도구 투입비용, 기타 일반 관리비. 뭐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보면 뭐 다 이해가죠. 작업도구 투입비용 아니면 인건비겠죠. 경제도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사회 전체를 보든 기업 하나를 보든 잘 이해하도록 하세요. 어떻게 된 건가요? 만약에 하나의 자본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되겠죠. 소득구조가 이윤, 인건비, 원료 투입비용, 작업도구 투입비용. 근데 각각의 기업들을 보면 어떤가요? 사회 전체 소득구조에서 일부분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이익도 그렇고 이윤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원료 투입비용도 그렇고 작업도구 투입비용도 그래요. 이렇게 분할이 되는 거예요. 어느 것 딱 하나만 분할되는 게 아니에요. 분할되면서 이윤만 있는 기업 그런 건 없는 거죠. 인건비만 있는 기업 그런 건 없어요. 작업도구 투입비용만 있는 기업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소득구조에서 쭉 갈라진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실제로 다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요. 생산 자본이 좀 복잡하죠. 생산을 한 기업에서 담당하는 경우는 잘 없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든 뭐 전자 회사든 자동차 뭐 건설 회사든 하나의 기업이 모든 걸 다 생산하진 않죠. 그래요. 채취 자본도 있고 그래요. 다양한 종류가 있죠. 채취 자본에서 뭐 예를 들어서 철광석을 캐는 회사가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철광석을 캐는 회사가 다 만들진 않죠. 철과 관련된 거를 자동차를 만들거나 그러진 않죠. 자동차 부품이나 그렇지 않아요. 예를 대한민국에 현대차가 있는데 현대차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과정에 다 참여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채취 자본, 원료 생산 자본, 생활용품 생산 자본이죠. 그래요. 원료 생산 자본은 채취 자본으로부터 원료를 그렇죠. 원료가 되죠. 채취한 것도 채취물도 원료로 이용되죠. 채취 자본도 경우에 따라서는 원료 생산 자본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분리를 했어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생활용품 생산 자본은 또 원료 생산 자본에서 원료를 구매해서 또 판매를 하겠죠. 판매, 구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개인이나 가족이 생활용품을 구매하겠죠. 기업도 구매할 수 있겠죠. 근데 기업이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생활용품이 아니라 소득을 얻는 데 이용되니까 자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이윤, 인건비, 원료 투입비용, 작업도구 투입비용이 이렇게 다 나누어 가지게 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요.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채취 자본은 빠졌는데 현대제철은 철광석에서 선철을 뽑아내죠. 현대위안은 이제 뭐 그런 선철들을 이용해서 철만 이용하는 건 아니겠죠. 부품을 만들어내고 현대차는 완성차를 만들어내죠. 부품 회사에는 위안만 있는 건 아니죠. 굉장히 많죠. 하나만 그래요. 예를 드는 거죠. 현대제철, 현대위아, 현대차 다 뭘 가지고 있나요?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 관리비, 영업이익 다 가지고 있죠.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나누어지는 게 맞죠.
나누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요. 다 조금씩 나누어 갖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겠죠. 실제로 나누어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2001년 4월 LG화학이 세계 기업들로 나누어졌죠. 그 기업들을 살펴보면 되겠죠. 나누어진 기업들은 뭔가요? LG화학, LG생활건강, LG하우시스죠. LG화학이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을 생산하다 보니 이렇게 세 개를 나누었죠. LG화학은 그래요. 납사를 생산하죠. 납사는 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가 되는 거죠. LG생활건강은 뭐 치약, 비누, 뭐 샴푸 이런 거 만드는 기업이고, LG하우시스는 건축 자재를 만드는 회사죠. 나누어졌죠. 나누어지면서 어떤 거 딱 하나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윤만 가지고 가거나 인건비만 가지고 가거나 뭐 그런 건 없다 했죠. 그러면 한번 보면 되죠. LG화학은 매출액 그래요. 20조 가까이 되죠. 매출원가 16조. 영업이익은 한 1114억 가까이 되죠. 1조 가까이 되죠. LG생활건강은 매출액이 4조. 매출원가 쭉 나오죠. 영업이익은 7,850억 가까이 되죠. LG하우시스는 매출액이 2조 5천억, 매출원가도 있죠. 1조 9천억. 영업이익은 한 7,300억 가까이 되죠. 그래요. 이게 나누어져 버리는 거죠.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다 합쳐지겠죠. 그래요. 합쳐도 그대로 매출원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렇게 이제 분업 과정에서 좀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회 전체 소득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매출액을 다 더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러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발생시키는 소득이 있고 이전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해야 할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예를 들어서 원료나 작업 도구를 구매를 하죠. 기업들은 원료와 작업 도구를 구매해서 생산을 해요. 생산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가 생산한 게 아니죠. 그 이전해야 되는 거죠. 이전해야 되는 거예요. 팔아서 가격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발생시킨 소득은 뭔가요? 이윤과 인건비가 되겠죠. 자, 그 기업에서 직접 발생시킨 소득은 이윤과 인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소득 구조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다른 형태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이전 소득과 발생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기업의 소득은 이전 소득과 발생 소득으로 나누어지겠죠. 그래요. 사회 전체 소득을 파악할 때 주로 뭐가 이용되나요? 국민 총소득과 GNP라고 하죠. 국내 총생산이 이용되죠. 그 GDP라 하죠. 그걸 가지고 또 1인당 국민 총생산, 1인당 국내 총생산을 구하죠. 그 부분이 이치에 맞게 구한 건지는 확인 안 해봤어요. 그래 그거 확인할 시간이 없는 거죠. 경제도용 완성하기도 힘든데 시간도 없는데 이치에 전혀 어긋나게 하지는 않았겠죠. 이치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생 소득을 다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다 그럼 돼요. 근데 뭐 조심해야 될 게 뭔가요? 정부의 소득은 빼야 되겠죠. 정부의 소득은 왜 그런가요? 왜 빼나요?
생산자들이 물론 정부에서도 이제 그 기업의 형태도 좀 다르겠죠. 그래요. 그거는 다 달리 계산해야 되는 거고 생산자들의 세금 소득으로 가지고 정부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자들의 비용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 전체 소득을 구할 때는 발생 소득을 다 더하면 된다. 매출액을 다 더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요. 이런 경우에 그래요. 이전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시켜야 될 소득이 있기 때문에 다 더하면 안 된다. 그럼 겹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생산 자본을 분석했지만 상업 자본도 마찬가지겠죠.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이전 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도매업, 소매업 같은 경우에 같은 상품이 도매업자한테 갔다가 뭐 소매업자한테 갔다가 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겹치는 부분은 빼서 계산해야 되겠죠. 발생 소득만 더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